고양신문 주간 뉴스체크 유경종 기자. 이성호 기자입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가 무색하게 이번 주 고양신문 이면이 아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네, 다 교통 이야기입니다. 교통 문제에 관련된 기사로 저희는 오늘 좀 이렇게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이성호 기자님이 그 주민들의 절박한 그 심정이 빙의가 돼서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산 서구 가좌동 주민입니다. 3호선 지하철 가좌동으로 연결하라! 자, 두 번째, 덕양구 행신동 주민입니다. 고양선의 행신중앙역 필요하다! 자, 마지막, 일산 동구 식사동 주민입니다. 고양선을 식사역으로 연결하라! 연결하라! 아울러서 기사 말미에는 지난해 고양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는 역시나 교통 문제였다라는 사실, 요거 한 가지를 또 추가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좌동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가좌마을 주민연합회 서호철 회장님을 이성호 기자가 직접 인터뷰해보셨죠? 네, 가좌역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는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쪽 지역구에 계실 때부터 총선 때마다 공약을 했었어요. 가좌역 만들어주겠다라고. 근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죠. 가좌역 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지금까지 이분들은 이제 송포 송산 주민들, 가자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폈었는데 이 논리에서 한 발에 더 나가서 고양시가 자족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좌역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명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족 도시랑 가좌역 신설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죠? 네, 이게 이제 이용우 국회의원 이분의 공약이랑 연결이 되고요. JDS 용품 신도시 개발 계획이라고 또 불리는 이 JDS 개발과도 연결이 됩니다. 핵심을 얘기하면은 이용우 국회의원이 총선 때 이 가자벌판, 가자마을하고 대화마을 사이를 바이오 메디시티, 바이오 메디 직접 단지로 만들겠다 공약을 제시를 합니다. 왜냐면은 일산 테크노밸리의 바이오 산업을 들어오기에는 수요 공급을 보니까 용지가 좀 부족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가자마을에다가 산업단지를 추가하겠다 이런 공약인데, 그래서 이 공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이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교통이랑 이 공약이랑 한꺼번에 같이 추진하자. 예,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가 아마 그런 의도를 담은, 이거는 그러니까 가자 마을 주민연합회에서 좀 제시한 지도인가요? 아니요, 이게 이용우 국회의원실에서 당시 총선 때 공약을 만들 때 가자 마을 주민들에게 보여준 지도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밀어달라, 뭐 이런 딜을 했던 거죠. 구체적으로 3호선 연장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디자인하자라는 건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3호선 대화역에서 이제 끊겨 있는데 대화에서 처음에는 이제 교화 방향으로 가는 게 1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운정 1, 2지구로 올라가는 것이 지금 더 많이 검토되고 있긴 하죠. 그런데 가자마을 주민들은 가자마을에서 교화 방향으로 즉 운정 3지구를 지나서 교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면은 파주도 그쪽에 뭐 테크노밸리라든가 바이오 직접 단지를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직선 방향이 오히려 자족 도시로 두 도시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 이쪽 방향을 우선 검토해달라. 뭐 지선으로 이제 양쪽으로 갈라질 수도 있으니까 뭐 그쪽 분들이랑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든 뭐 직선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겠냐라는 주장이 좀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자마을 주민들은 대화동, 가자동, 파주의 운정 3지구 교화까지 아우르는 그 직선 노선이 미래를 바라볼 때 합리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구호를 3번 외쳤잖아요. 가자는 끝냈고 나머지 2개 구호가 남았는데 둘 다 고양선과 관련된 요구입니다. 고양선은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창릉 신도시 교통 핵심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만들면서 교통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고양선을 신설하겠다 이거거든요. 그 현재 설계된 고양선 노선을 한번 살펴보면요. 출발점은 그 6호선 그리고 서부선이 시작되는 서울 은평구의 세전역입니다. 그리고 계획 중인 역 어디가 있냐면 향동지구에 하나, 그리고 창릉 신도시 구간에 3개의 역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이 화정지구 고양경찰서 앞에 하나, 그 다음 대곡역이랑 연결되고 마지막이 고양시청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고양선 노선 위에 역이 7개가 신설된다, 뭐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행신동 주민들은 이 창릉 신도시의 3번째 역, 화정 고양경찰서역 요 사이에 행신중앙로역을 하나를 더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동 주민들은 맨 종점인 고양시청역에서 하나 더 연장을 해서 식사동까지 고양선이 연장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요구가 나온 이유는요. 그 기획재정부가 진행하는 공공기관 타당성 조사가 최근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공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신중앙로역, 고양선 식사역 연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는 절박함이 양쪽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행신동 주민들의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행신동은 중앙로 주변에 한 10만 명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버스 이용객만 하루에 한 2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그 덕양구의 아주 핵심적인 교통 요지다. 그런데 3만 8천 세대의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면 이 교통 문제에 직격탄을 받는 지역이 바로 여기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양선의 행신중앙로역 계획이 최초 설계에서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행신동 주민들은 행신중앙로역을 하나 더 신설해서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거양득 효과를 가져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노선을 뭐 새로 연장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노선에서 약간만 행신중앙로역 쪽으로 이렇게 지하 그 노선이 붙으면 충분히 그 역을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로로 노선을 살짝만 변경하고 거기다가 역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행신중앙로역 추진위원회는 만일 이번 공타에 그 행신중앙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창릉 신도시 거부운동까지 벌이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식사동 주민들의 요구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식사동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고양 도시철도 추진 연합을 만들어서 이 교통 소외 지역인 식사동 풍동에 어떻게 해서든 그 전철을 끌어오기 위한 수단을 다각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검토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고양선 설계가 계획이 되면서 이 고양선이 식사역까지 연장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근데 세종시까지 가셨다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지금 식사동 주민들이 다급해진 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공공기관 타당성 검토에 식사동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희망 고문이 연장되는 거 아니냐라는 다급함이 좀 생겼고 다시 한번 주민들의 열망을 좀 직결하자. 그래서 그 세종시까지 원정 시위를 가서 기재부 공타에 식사역 연장 반드시 포함하고 고양선은 식사역이 동시 착공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공타가 시작되니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서 주민들이 이제 세종시까지 직접 나서게 됩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각 지역마다 주민들의 그 철도 교통에 대한 요구가 정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시민들의 기대 열망이 과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렇게 드러났다. 이것도 역시 이성우 기자님 취재하셨는데 올해 거는 지금 아직 여론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 거를 제가 한번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관심 있는 정책, 가장 필요한 정책이 대중교통이다. 대중교통 중에서도 철도교통이 가장 관심이 많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여론조사가 뭐 대중교통만 가지고 한 건 아니었고 전반적인 걸 다 했던 거잖아요. 시정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조사죠. 네, 그래서 민선 7기 이재준 지금 시장 그 시정 평가도 이번에 뭐 결과가 나왔다고요. 저는 좀 그게 궁금하네요. 작년 9월에 있었던 평가입니다. 여론조사는. 국토부가 5월달에 신도시 발표를 했잖아요.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 분들에게는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을 때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긍정, 부정 평가를 확인해 봤더니 거의 반반씩 나왔어요. 긍정 평가가 23.7%, 부정이 24.7%, 부정이 약 1% 정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유보한 것이 절반이 약간 넘는 51.6%가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진행됐던 시기가 언제인가가 중요한데 그때가 아무래도 3기 신도시 이슈가 한참 화제가 됐을 때 그 영향이 없진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한 2달 동안은 일산에서 거리 시위가 있었어요. 그렇죠. 몇천 명이 이제 거리 시위에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여론조사가 안 좋을 시기에 9월달 여론조사 치고는 그래도 긍부정이 팽팽하게 맞섰으니까 나름대로 선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로는 2018년 그러니까 재작년 여론조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관심사는 교통정책이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고양시가 추진하는 36개 핵심 사업에 대해서 중요도와 기대감을 물어봤어요. 36개 중에 철도 교통이 1등이었습니다. 중요도도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고 기대감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종합해 보면은 도시가 쇠퇴해 간다라는 이제 답변이 꽤 많았고, 지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교통이다 라는 답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종합해서 시민들의 어떤 마음을 좀 이렇게 추리를 해보자면, 주거 환경이나 또는 정주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네. 고양시가 좀 깨끗하고 녹지도 많고 뭐 아이 키우기도 좋고 생활하기에는 좋다. 네. 네,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만족한다. 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좀 불안하다. 발전할 수 있는 도시인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 왜냐면 지금까지도 많이 뭐 당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자족 도시로의 그 발전이 없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 여론조사에 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를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족 도시로 가는 길, 교통을 우선 해결해야 된다라고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지나면 어느새 10월도 다 갔네요. 한 가지 감사한 소식 전해드리면요. 고양파 구독자가 드디어 이번 주에 1,500명을 넘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1,000명 넘었던 게 네. 지난 7월 한참 더울 때인데 딱 100일 만에 네. 500명이 추가로 지금 구독을 하시게 됐는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2,000명까지 가려면은 금방 되나요, 이게? 글쎄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또 주변에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성우 기자가 밤낮으로 열심히 취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열심히 네, 해가지고 접대 많이 해드려야겠네요. 네, 2,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